기자수첩 월요일 아침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말 내내 현직 소방관들의 광화문 릴레이 시위가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잠깐 있었죠. 사실은 이 이슈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리는데 저희 인터뷰가 큰 몫을 했습니다. 소방 장갑을 소방관들이 직접 사야 된다고? 직구를 한다. 이게 네.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라는 인터뷰를 저희가 했거든요. 네. 정부가 국가 개조 시책 중에 하나로 국가안전처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네, 여기에 이제 소방방재청을 없애버리면서 그 조직을 다 여기다 이제 흡수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소방총수를 오히려 또 강등하는 입법안을 이제 예고하면서 생긴 일이죠. 판단하시기에 이 적절한 구조개혁이라고 보시나요? 그동안 지적돼 온 거는 왜 소방장갑을 소방관들이 직접 사야 되며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자기가 착용할 개인 장비들을 싼 값으로 어떻게든 헐값으로 해서 사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는 중앙에 소방방재청은 있지만 소방관 대다수는 소방방재청이나 안전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지역 소방본부 경기도 경남도 부산시 대전시로 제각각 소속이 돼 있어서 지자체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 있다. 중앙 119하고 지역 119의 공조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태가 나쁘면 각종 장비의 지급도 대우도 제각각이고. 그러니까 부자 지자체는 좀 낮고 그렇죠. 힘든 지자체일수록 더 장비가 문제가 많은. 다치거나 사망해도 대우가 막 제각각이고. 장갑 보급률 보니까 진짜 81%더군요. 그나마 17%는 낡아서 못 쓴다고 합니다. 장갑이 낡으면 어떻게 되냐. 불길 속에서 장갑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손을 보호 못하는 거죠. 뭐 해지니까. 기본이죠. 기본. 헬멧도 하나씩 숫자로는 맞는데 4분의 1은 낡아서 이것도 제대로 못 쓴답니다. 그렇죠. 건물 무너지면서 뭐라도 부딪히면은 헬멧이 튼튼해야 되는데 낡은 헬멧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쉬운 소방관들이 사비를 털어서 장갑을 사서 쓰고 소방관들의 부인들이 인터넷을 뒤지면서 혹시 싸게라도 뭐 남편의 보호를 위해서 뭐 또 살 거 없나 이렇게 뒤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산소 마스크, 보조 마스크, 방화 두건, 방화복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온갖 굳은 일을 맡아온 소방방재청과 소방관들이 안전을 목표로 국가 개조를 하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강등 조치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수를 강등하는 입법안. 선직 왜곡들의 사례 보면서 아마 이 구조도 정비를 한 걸 텐데. 글쎄요. 그래 저도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국가재난관리를 맡고 있는 것이 FEMA 연방재난관리청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기관인데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소방본부는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서 처리하기 힘든 재난에 대응하거나 지역의 전문가를 지원하거나 대형 장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연방재난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복구나 구호를 위한 자금 모금까지도 여기서 맡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재난관리청의 청장은 현장과 실무 경험이 충분한 소방관 출신이 맡게 돼 있더군요. 일본도 보니까 국가재난관리를 국무총리 직할 소방청이 담당을 합니다. 총체적인 재난관리를 소방관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고 독일도 재난구조 재난현장관리를 또 소방관이 하는데 독일의 소방관들은 아예 환경감시와 환경관리까지 다 맡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방조직이라는 게 불 끄는 조직이 아닌 거죠. 각종 재난, 재해구조, 구급활동, 환경감시까지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은 일단 다 소방관들이 일선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고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재, 태풍, 수해, 지진, 뭐 건물 무너질 때 하다못해 고양이 구조까지 나서잖아요. 거미줄 치우는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는 사람 아파트 문 열어주는 것까지 소방관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요. 미국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상응하는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지역실정에 맞게 소방본부를 운영하고 여기까지는 미국식으로 따왔는데 겉모양만 따온 거죠. 정 미국식이 미국에 맞는 거는 미국은 각 주가 자치정부 아닙니까? 헌법까지 따로따로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뭐 완전히 독립돼 있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겉모양만 따온 거죠. 그러면 미국식으로 하려면 아예 소방관 출신이 연방재난관리청 책임을 맡고 전 넓은 그 국토에 있는 각종 소방본부들을 연결해 가면서 지원하는 것까지 맡아야 되는데 그건 또 없애면서 강등 조치하고 그건 또 맞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충분한 토의나 연구를 거치지 않은 거고 갖고 오긴 외국에서 갖고 오는데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누가 중앙에서 이 권력을 쥐고 흔들 거냐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예. 탁상 행정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작 현장에서 고생하는 안전에 대응하는 소방요원들이 더 안전하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국민의 안전은 그걸로 인해서 더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방관들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이른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 소방관들 힘들거든요. 위험합니다. 예. 보니까 심장질환이 제일 걱정이 되군요. 왜냐하면 각종 화학물질에 늘 노출돼 있어요. 화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뭐 시아나수소, 유해물질이 타면서 내뿜는 물질들 다 들이마시죠. 심장, 폐 이쪽. 그리고 연기 분진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몸에 산소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번 세월호 구조 때 잠수사들이 산소 부족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매일 들어가서 시신을 인양해야 되는 그 잠수사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에 또 무거운 거 급히 들고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이 근골격계질환 맞죠.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 건물벽이나 천정 무너지면서 이제 깔려서 다치는 거. 예. 이런 걸로 볼 때는 소방관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요. 미국은 그런답니다. 응급구조 차량에 막 불을 켜고 달려가면 가서 아무 사고 없이 재난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기를 그리고 소방관들이 안전하기를 시민들이 기도하면서 빌어준다고 해요. 소방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노예 소방이라고 부르죠. 노예 소방. 왜냐하면 이제 옛날 로마 시대에는 소방관들을 노예를 소방관들로 데려다 썼대요. 노예를 대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 그 역사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노예 소방. 자, 우리 소방관들이 목숨을 바쳐 일하면서 노예 소방이란 자조적인 표현을 안 쓰는 새로운 어떤 좀 재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예 소방이냐 소방 영웅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